세종한국어 치일권 7과 첫인상. 첫인상은 느낌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요. 1.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종한국어 치일권 7과 첫인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차가워 보여요. 이 사람은 밝아 보여요. 이 사람은 말이 없어서 무뚝뚝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웃는 얼굴이 좋아서 인상이 좋아요.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첫인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인상은 항상 맞을까요?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다쟁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인상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은 언제 드러날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째, 첫인상에 대해 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차가워 보여요. 처음에는 무서워 보였어요. 이런 표현을 배울 거예요. 둘째, 인상과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를 배웁니다. 따뜻하다, 푸근하다, 다정하다, 무뚝뚝하다, 새침하다, 까다롭다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셋째, 오늘의 중요한 문법 2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고, 보니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는 줄 알다, 는 줄 모르다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 2 문법을 이용해서 첫인상과 실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말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3. 첫인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인상은 무엇일까요? 첫인상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예요. 얼굴 표정, 눈빛, 말투, 목소리, 옷차림, 자세, 분위기까지 모두 합쳐져서 첫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주 웃어요. 말투도 부드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따뜻해요. 인상이 밝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말을 거의 안 해요. 잘 웃지도 않아요. 표정이 조금 딱딱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인상이 차가워 보여요. 무뚝뚝해 보여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인상은 느낌이지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긴장해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낯을 가려서 잘 웃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빨리 판단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4. 대화 1.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수다쟁이. 이제 교재의 첫 번째 대화를 봅시다. 민수와 유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사람은 알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민수가 유키에게 말합니다. 너 처음 만났을 때는 말도 안 하고 잘 웃지도 않아서 인상이 차가워 보였어. 여러분, 여기서 유키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차가워 보였어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잘 웃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는 유키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땠어요? 유키는 사실 수다쟁이였어요. 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키가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유키는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지만 친해지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수다쟁이였어요. 이 문장은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법 1. 고, 보니. 자, 이제 문법을 보겠습니다. 고, 보니는 어떤 경험을 한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경험해봤어요. 만나봤어요. 이야기해봤어요. 그 후에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이야기해보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후에 알게 됐어요. 아, 좋은 사람이구나. 또 다른 예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직접 해보고 보니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봤어요. 그 후에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보니에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험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첫 인상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해 보였는데 친해지고 보니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는데 이야기해보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6. 인상 표현. 이제 인상을 말하는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좋은 느낌을 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상이 좋다, 인상이 따뜻하다, 인상이 밝다, 인상이 부드럽다.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느낌을 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상이 차갑다, 인상이 어둡다, 인상이 강하다, 인상이 험상궂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인상이 나쁘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어서 차가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7. 별명 표현. 이번에는 별명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별명은 사람의 특징을 보고 붙이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아주 큰 사람은 키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잠꾸러기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책벌레라고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수다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명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별명은 상대방을 웃게 만들지만 어떤 별명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책벌레는 좋은 뜻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울보, 사고뭉치 같은 말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별명을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8. 엄친아 엄친딸. 요즘 한국어 표현 중에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엄친아입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에서 엄마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좋은 학교도 갔대.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농담처럼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여자에게는 엄친딸이라고 합니다. 엄마 친구 딸의 줄임말이에요. 하지만 이 표현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사람을 비교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배울 때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그 말이 가진 사회적인 느낌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9. 대화이 새침대기인 줄 알았는데 푸근한 사람. 이번에는 두 번째 대화를 봅시다. 미라가 로라에게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로라 씨가 참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별명이 새침대기가 아닐까 생각했지요. 여기서 새침대기는 조금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재 속 대화문을 보니 미라가 로라를 계속 만나보니 어땠어요? 알고 보니 로라는 푸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푸근하다는 말은 사람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새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푸근한 사람이었어요. 이 문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인상과 실제 성격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10. 성격 표현.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을 정리해 봅시다. 좋은 느낌의 성격 표현입니다.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느낌입니다. 푸근하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느낌입니다. 다정하다. 말이나 행동이 친절하고 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순하다. 성격이 부드럽고 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야무지다. 일을 똑똑하고 빈틈없이 잘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도 있습니다. 쌀쌀맞다. 말이나 태도가 차갑다는 뜻입니다. 새침하다. 조금 도도하고 차가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까다롭다. 쉽게 만족하지 않고 요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무뚝뚝하다. 말이나 표정이 부드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들은 사람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지만 상대방 앞에서 직접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11. 문법이 는 줄 알다, 는 줄 모르다. 이제 두 번째 문법입니다. 는 줄 알다는 내가 어떤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무뚝뚝한 줄 알았어요.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이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반전이 올 수 있어요.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생각과 실제 모습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는 줄 모르다입니다. 이 표현은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크 씨가 그렇게 착한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마크 씨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서 꿈에도 몰랐다는 정말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12. 문장 만들기. 이제 여러분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기본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땡땡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땡땡한 사람이었어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차가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다쟁이였어요. 처음에는 까다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고보니를 사용해 봅시다. 이야기하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공부하고 보니 정말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친해지고 보니 생각보다 장난꾸러기였어요. 여러분도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13. 듣기 내용 연결하기. 듣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해지고 나면 말을 아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다쟁이였어요. 이 문장은 실제 생활에서도 아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쓸 수 있고, 직장 동료에게도 쓸 수 있고, 학교 친구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14. 읽기, 링컨 이야기. 이제 읽기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읽기에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링컨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외모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머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링컨의 외모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는 유머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고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링컨의 얼굴보다 그의 삶의 태도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5. 좋은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좋은 인상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쁜 얼굴에서만 올까요? 잘생긴 얼굴에서만 올까요? 물론 외모도 첫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상은 외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은 밝은 표정에서 옵니다. 좋은 인상은 자주 웃는 태도에서 옵니다. 좋은 인상은 마음의 안정에서 옵니다. 좋은 인상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상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기 내용의 중심 생각입니다. 16.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첫인상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입니다. 둘째,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넷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고보니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해보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섯째, 처음 생각과 실제가 다를 때는 줄 알았는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17. 과제 안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달라졌나요? 18. 토론. 배운 어휘와 필수 문법을 사용하여 비판적 논리적 토론을 하세요.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이야기하기 아주 좋은 주제들로 소개합니다. 토론 주제 1. 관상과 책임. 나이 40.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토론 배경. 링컨은 삶의 태도가 얼굴 인상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고난 외모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비판적 포인트. 인상이 성격을 반영한다는 데이터의 신뢰성 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지적 편견. 모범 예시 토론. 학생 A. 저는 링컨의 말에 동의합니다. 평소 불평만 하는 투덜이는 결국 입꼬리가 처지게 마련이죠. 긍정적으로 살고 보니 제 주변에서도 인상이 좋아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B. A씨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인상이 험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술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해요. 무뚝뚝해서 차가운 줄 알았는데 대화해보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로 책임을 묻는 것은 외모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2. 외모 경쟁력. 성형 수술은 자기 관리인가? 데이터 조작인가? 토론 배경.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콤플렉스 해결을 위한 성형이 유행입니다. 비판적 포인트. 자존감을 높이는 효율적 수단화. 내면의 가치를 가리는 사회적 병폐. 모범 예시 토론. 학생 C. 현대 사회에서 인상은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성형을 통해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나면 성격도 밝아져서 순둥이처럼 주변과 잘 지내게 되는 경우를 봤어요. 단순한 허영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감을 회복하는 정당한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 D. 물론 자신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지향하는 것은 개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예뻐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인상은 다시 어두워질 것입니다. 성형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UI 수정일 뿐입니다. 토론 주제 3. 라벨링의 명함. 별명은 친근함의 표시인가? 고정관념의 감옥인가? 토론 배경. 우리는 서로를 책벌레, 수다쟁이 등의 별명으로 부릅니다. 비판적 포인트. 유대감을 높이는. 친밀한 라벨링과 성격의 확장을 방해하는 언어적 낙인. 모범 예시 토론. 학생이. 별명은 서로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책벌레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지적인 면을 인정하는 것이죠. 별명을 통해 서로의 캐릭터를 확실히 알고 보니
대화가 더 즐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F. 저는 반대합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고뭉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계속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됩니다. 그저 가벼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에게는 지우기 힘든 낙인이 되어 그 사람의 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위한 메타인지 가이드. 토론을 진행할 시 다음의 전략을 추천합니다. 반전의 논리를 세워라. 처음에는 인 줄 알았는데 해보고 보니 하다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면 논리적 설득력이 2배가 됩니다. 근거의 출처를 밝혀라. 자신의 경험인지 아니면 링컨의 일화 같은 보편적 사실인지 구분해서 말하세요. 상대방의 논리를 재구성하라. 방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라는 뜻인가요? 라고 되물으며 상대의 논점을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비판적 토론 매너입니다. 18. 학생 과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주제 2, 3은 과제로 제출합니다. 19. 마무리.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인상은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사람을 처음 보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조금 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친구의 첫 인상과 반전 매력에 대해 말해보세요. 다음 수업은 유과 소비 습관에서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며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에서 만나요.